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수학능력시험 당일이고요. 그래서 10시 개장이라서 현재 9시 41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먼저 볼게요. 이쪽 보시면은 공매도 금지 장대 항공 이후에 다 뱉어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좋게만 보면은 코스닥가 같은 경우는 갭을 거의 다 메꿨거든요. 지금 이 구간이 갭이잖아요. 지금 여기하고 여기 사이 지금 이 부분이 갭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갭은 메꾼 상황이라 전 나쁘게 보진 않아요. 일단은 공매도 이슈 자체는 하방이 어느 정도 좀 단단해지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저가인 2395하고 여기에 저가인 2393 이 정도가 지금 바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고 보거든요. 또 다행히 21선도 여기에 있고요. 21선도 있고 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2400 정도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이 좀 부담스러운 상태라서 나스닥 한번 볼게요. 나스닥 뭐 다 마찬가지인데요. 다우존스도 그렇고 이게 이제 도지형이거든요. 십자가 형태잖아요. 그리고 급등 후에 이제 도지형 다음에는 이제 하락 추세. 다우존스도 마찬가지. 예. 이런 형태가 나와서 그나마 다우존스가 어제는 좀 더 강했네요. 나스닥보다는. 근데 어쨌든 이게 좀 부담스러운 거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랠리였잖아요. 실적이 다 좋게 나와서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사실은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계속 증시가 강했다라고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전자 일단 장전 예상가 한번 보면은 확실히 배터리 쪽이 어저께도 좀 눌렸기 때문에 오늘은 2.9% 상승 중이고, 다른 거는 에코프로도 좀 상승 중. 배터리 쪽이 강하네요. 신규 상장주들 위지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갤럭시아 머리트리가 저희 종가 종목이었잖아요. 종가였나 장중이었나 할 때는. 그래서 위메이드 플레이였구나. 위메이드 플레이는 오늘 밀리네.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지스타도 시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장중의 흐름 같이 한번 볼 거고, 어쨌든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이날이 상한가가 나왔고 11월 1일 때 그때부터 급등을 시작했고, 얘네들도 이 시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 위믹스에 따라서, 위믹스 흐름에 따라서 같이 이제 위메이드 관련된 주들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저는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장중에 좀 샀거든요. 그래서 한 800 정도 사서 지금 장초에 던질 생각이고, 위지트도 그렇고 어쨌든 어제가 이제 눌림목 자리였잖아요. 왜냐면 실적주들이 상승하면 기본적으로 테마주들이 하락하는데, 마찬가지로 테마주가 어저께는 조금 밀린 형태였고, 다른 것들의 상승세에 비해서 우리기술투자도 마찬가지고 어제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대에서 밀렸고,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어저께는 저는 이제 음봉 5일선 지지한다고 제가 어저께 토론방에서는 매매방에서 몇 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8%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가격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만 이제 좀 부담스럽죠. 많이 올리긴 했어요. 거의 한 여기서부터니까 한 2배 가까이 현재 오른 상태이긴 해서 하루 이틀짜리인 것 같아요. 막 끌고 갈 종목은 아니고. 이쪽은 계속 밀리고 있고, 펩트론 오늘도 보면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디스크가 밀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별로 재미없을 것 같고, 다만 펩트론이나 이런 종목들은 워낙 추세를 잘 만들어가고 있어서 수렴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밀리면 좀 살 기회라고 봐요. 20선 정도까지 밀려주면은 오히려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우상향 차트 그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잖아요, 차트가. 그래서 그런 정도. 계속 체크해야 될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제약바이오 쪽은 사실 별로 하락이 없거든요. 왜 꺼지는 거냐. 제약바이오 쪽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펩트론, 그다음에 종근당 하고 한올바이오파마, 알테오젠, 이렇게 이 네 종목은 매일매일 체크하시는 걸로. 그다음에 반도체는 어저께 당연히 급등 나왔으니까 오늘은 어느 정도 하락할 수도 있는데, 마이크로 컨섹소리 저희 그 부자의 길 종목 2달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이너스 10% 계속 보유하고 물 타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제 상한가 나오고 오늘 해서 저는 이제 오늘은 수익 구간이에요. 그래서 어제 한 5%로 이제 상한가 들고 있고, 저는 장초에 그냥 던질 생각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막 저는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갭상한가를 띄웠기 때문에 오늘도 그래도 꽤 올라갈 거라고는 봐요. 한 뭐 15% 이전까지. 그래도 저항이 좀 꽤 많아서, 이 구간이 저항이 많은 구간이라 막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그냥 딴 데가 다 조정을 받으니까, 만약에 오늘 오히려 어제 같은 상황이었으면 다른 종목들도 HBM이 같이 올라가니까 이거 믿고 가겠는데,
다른 것들은 오히려 지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태라서 많이 올라서, 그래서 이제 같은 섹터인 마이크로 컨센서도 아침에 그냥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역사적 신고가 이후에 계속 강한 모습이고, 어제도 좀 급등 나왔고, 나머지 솔브레인 홀딩스나 PSK 홀딩스도 최근에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그 정도. 그리고 로봇 관련된 이슈 계속 있잖아요. 지금 오늘도 재료 발생했거든요. 이동 관련된 로봇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두산 로보틱스가 덴티움이랑 자리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덴티움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슈팅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한 7, 8%까지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아침에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야 뭐 완전히 대장이니까 뭐 항상 많이 빠지면 무조건 모아가는 종목이고, 저는 유진 로봇도 좋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유 없이 급등을 한 거예요. 뭐 사실은 삼성발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급등을 했다가 하락할 때는 그 사업부, 로봇 청소기 사업부를 없앤다는 그것 때문에 좀 하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수렴하고서 지금 현재 차트는 사실 굉장히 좋아 보여요. 오히려 다른 차트보다 좀 안정적이고, 그래서 어제도 유진 로봇하고 두산 로보틱스 제가 말씀드린 건데, 오늘도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막 그렇다 급등 흐름보다는 그냥 잔잔하게 좀씩, 거래량 자체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급등할 때는 아니고, 오히려 급등하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가 좀 급등을 하겠죠. 신규 상장주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뭐 로보티즈도 한 픽을 3개 정도 하자면 이제 로보티즈까지 저는 하는 편인데, 근데도 항상 예전에는 얘가 대장이었거든요. 제가 21년도 방송할 때는 로보티즈가 대장이었다가 지금 레인보우한테 완전히 밀렸죠. 유진 로봇하고. 그래서 얘도 지금 잘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 장대 양봉을 재돌파하고 나서 잘 버티고 있는. 그때 그 14기 강의에 있는 대로 상한가나 장대 양봉이잖아요. 지금 차트 잘 만들어 가고 있는 강한 모습이죠. 수급도, 외국인 누적 수급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다만 이게 LG전자가 2대 주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종목이 무겁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보면은 장정가 보면은 T로보틱스는 사실 아예 또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이고, 얘는 배터리 2차전지 관련된 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이건 조금 흐름이 다르고, 나머지도 보면은 지금 장전에 예상가도 지금 계속 붙고 있죠. 그럼 유진 로봇이 확실히 좀 많이 붙고 있고, 나머지 두산 로보틱스 그 정도, 아침에는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당연히 부품주까지도 순환매가 도니까, 부품주 중에서 당연히 제일 강한 건 이렌시스가 최근에 제일 강했었죠. 상한가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말씀드린 아지넥스텍도 삼성발 재료 발생해서 상한가 이후에 종가 한 번도 안 깼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아지넥스텍도 눌림목 이 자리에서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었거든요. 어저께 눌렸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저께 거의 한 4% 정도 했다가 지금 5일선 아직 돌파는 못 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자리는 좋고, 다만 만약에 내가 신규 진입이면은 저는 이제 상한가 이탈하면 정리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전고점까지 한번 도전은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고점이 13,540원이니까 그 정도. 그래서 오늘은 로봇주 정도 2개 보면 될 것 같고, 리포트 한번 봐볼게요. 가온칩스가 리포트는 잘 나왔네요. 탑 오브 탑이라고 리포트가 나왔고, 내용은 뭐 이렇게 가격대나 이런 건 안 나왔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아몰딩스가 ARM이 좀 올라갔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조정받았는데, ARM이 그 칩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가온칩스,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이 세 종목과 주요 관련된 종목인데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가온칩스도 아침에는 한번 볼만할 것 같고, 나머지는 인테드 플러스, 코리안 서킷, 머니 QNC, FFV, 이수페타시스도 PCB 쪽에서 굉장히 급등을 했었다가 현재 지금 50% 정도 조정받고 지금 다시 반등하는 형태인데, 목표가 상향 조정됐네요. 상향 조정됐으니까 아침에는 이수페타시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많이 오르긴 했어요. 올해 한 5배 정도 올랐을걸요. 아침 1월부터. 그리고 원택도 혼자만 많이 떨어져서 좀 아쉽긴 한데. SK스퀘어, 한화, 진액시. 일단 이쪽에서는 이수페타시스 한번 보고. 오늘 그 스타링크 발사 있거든요. 그래서 장초에는 움직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뭐 AP위성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여기 있는 뭐 제네코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SL이 최고의 실적 지속 내용 있고, 최고론 표현을 원래 잘 안 쓰긴 하는데 여기도 보면 기대치 상위에 나왔고, SL 좀 이따 한번 차트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재료 나왔고, 판매 채널 확장이라는 재료. 그래서 마지막 장 보면은 하나마이크론도 또 목표가 상향 조정됐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정배열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하락할 때, 오늘은 만약에 상승하면 쫓아가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좀 급락하거나 이럴 때 좀 사는 게 낫다고 봐요. 그거 말고는 눈에 못 띄는 게 없네요. 엔터주들은 좀 지금 현재는 보합 중이니까 굳이 뭐 컴투스 ADL 후기. 오히려 지금 게임주들이 오늘 지스타 시작이니까 게임주 관련된 거 하나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네요. 게임주 컴투스만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컴투스 내용 보면은 성수기 2024년, 근데 특별히 가격이 그렇게 메리트 있는 가격대도 아니고 해서 일단 뺄게요. 일단은 가온칩스하고 아까 SL하고 이스페타시스를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가온칩스 무난하고 이스페타시스가 오히려 낫네요. 모든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와 있고, 예상가가 좀 낮긴 한데 이스페타시스하고 가온칩스는 1%대고 SL이 전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장은 안 봐요. 그러면은 선정은 가온칩스하고 이스페타시스 둘 다 그냥 특별히 딴 리포트들이 특별한 게 없어서 일단 공유할게요. 그거 하고 아까 저희 봤던 종목은 로봇 쪽에서 로봇하고 비트코인. 비 오나 봐요, 밖에. 혹시 리포트 종목들 중에서는 괜찮으신 거, 눈에 띄는 거 있으신가요? 한 종목씩만 말씀해 주시면은. 가온칩스였었는데 안 해주셔가지고. 네네.
아지넥스테 0.70, 0.70인데 거래량은 꽤 있거든요. 오히려 딴 것들보다는 조금 낮긴 해도 거래량은 만 주니까 뉴로메카랑 결국에는 아지넥스테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에 좀 움직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정체 중이잖아요. 지금 현재 57분인데 로봇주들 다 좋고 유진 로봇 좋고 원익 QNC 어저께 재료모 나온 것 같던데요. 원익 QNC 호가는 0.7이고 리포트가 자리는 괜찮네요. 지금 어쨌든 60일 저항까지는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배터리 쪽이죠. 원익 QNC가 반도체 웨이퍼네. 근데 어제 좀 많이 올랐나요? 어제 하나도 못 올랐네요. 그러면은 괜찮네요. 어제 안 올랐으니까 오히려. 어제 올랐으면 좀 부담스러운데 한번 같이 흐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HBM하고 와 뭐야 마이크로 컨센서 엄청 떨어졌네. 호가가 3.6에 팔기는 좀 그런데 확실히 갤럭시 모니터 우리 기술 투자 확실히 대장주는 대장주네요. 그래서 항상 저도 이제 테마주는 무조건 대장주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위지트가 가장 먼저 상한가를 갔으니까 이제 대장주라고 보기가 좋은데 우리 기술 투자는 못 갔잖아요. 그래서 부대장주 갤럭시 하모니터리도 늦게 갔고 날짜가 상한가 같이 갔다고 치면은 얘는 10월 24일 날 제일 먼저 상한가 갔고 얘는 11월 1일 일주일 정도 뒤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지트가 대장주, 갤럭시 모니터리가 부대장주, 우리 기술 투자가 3위 정도. 그다음에 후발주자인 뭐 한일진공이나 이런 것들도 뭐 같이 상승을 하는데 전 애매하게 막 3, 4위 종목 하는 것보다 무조건 대장주 아니면 아예 후발주자 한일진공처럼 한일진공도 뒤늦게서야 막 이렇게 급등했거든요. 19% 얘네들도 그 빗썸인가 거기 좀 지분 좀 들고 있어요. 그 때문에. 웨이드 플레이 그나마 양전 됐네요. 일단 그러면 아침에 제가 또 매매 준비를 좀 해야 돼서 제가 사진 방송 잠깐만 좀 할게요. 마이크로 컨센서 좀 분봉 좀 봐요. 이 11390만 넘으면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3.2%니까 일단 넘어서 시작했네. 근데 10%에 팔긴 좀 아까운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어차피 일봉상은 끝났고 그 다음에는 분봉상이거든요. 분봉상 치고 가느냐 못 가. 내가 걸어놨었구나. 6%대 매도가 됐네. 왜 여기다 걸어놨지? 근데 그럼 끝났으니까 저는 이제 신경 안 씁니다. 일단 끝났으니까. 일단 4% 밀렸네요. 6.7. 근데 갭을 띄웠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좋게 봤거든요. 이게 그냥 장대 양봉으로 간 거보다 저는 오히려 갭을 띄우면 개인들이 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근데 얘네는 결국엔 개인들한테 떠넘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장대 양봉이 많이 붙은 거니까 금방 팔아넘기기 좋고. 일단은 좀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코스피부터. 코스피는 0.19% 하락 시작. 괜찮네요. 0.19 정도는. 삼성전자 양전, 오히려 LG에너지 솔루션 예상가만 띄우고 또 밀리네요. 코스닥 밀리고 있고, 에코프로 마이너스 2%, 신규 상장주들도 일단 장 초에는 밀리고 있고, 확실히 비트코인 관련된 주들. 갤럭시 하모니터를 일단 반만 팔아야겠다. 갤럭시 하모니터리 4점. 위메이드 플레이 다행이다. 2.8%. 어저께 종가 종목이었죠.
일단 갤럭시 모니터링 팔았고, 마이크 검색 소리 11%. 근데 이거는 진짜 극복하기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성격 때문에 차라리 일봉상 조금 저항점이 있으면 괜찮은데, 일봉상 저항점을 어차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러다 하면 더 분봉이잖아요. 근데 저는 분봉 부분은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위메이드 플레이 1.7, 위에 꼴이 조금 다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장가 아니면 전 잡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이렇게 밀리잖아요. 2분부터 밀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완전히 재료가 확실한 거, 완전히 진짜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거면은 시장가 매수를 해서라도 추격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 정도 상황이면은 오히려 여기서 기다렸다가 내려갔다가 이 시가 다시 돌파할 때 사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쭉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초가 돌파 매매인데, 시초가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럼 당연히 12470에다가 12470 한호가 위 정도에다가 이제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 돌파할 때 순간적으로 거래량 좀 나오면은 이제 매수 버튼 눌러서 또 바로 이제 매도하는, 그럼 2, 3% 정도 보고서 대응할 수 있는. 갤럭시와 모니터리도 시가 지금 재돌파하려고 한번 밀렸다가, 오히려 이럴 때 이제 손 빠른 사람들은 잡을 수 있거든요. 아래 꼬리 좀 달 때. 다른 파트는 이제 얘네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페리온 관련된 주들이 확실히 좀 시세가 약해요. 다른 애들보다. 위지트 같은 애들은 막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인데 얘네들은 벌써부터 좀 밀리고 있으니까. 지금 메가 ECS도 이미 한 고점 대비해서 한 15% 이상 빠졌고, 이쪽도 다 오늘은 재미없고, 페트론 오히려 좀 더 밀려주면은 저는 살 생각도 있어요. 지금은 11선 지지하고 있네요. 오히려 한 7, 8%쫙 밀려주면은. 한올바이오 파마도 잘 버티고 있고, 반도체 14%. 이야, 이런. 이쪽도 다 밀리고 있고, 아이벤터주 별거 없고, 플라이소프트, JLKM 이 정도만 버티고 또 밀리고 있네요. 의료 AI 쪽은. 로봇주들도 유진 로봇이 지금 시가 돌파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고, 시가가 11280 돌파 시도 중이고, 오히려 이런 것들은 기다리면 되잖아요. 이거는 돌파 시도 중인 거니까 기다렸다가 돌파하면은 사는 거죠. 그 전까지는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고, 이쪽도 아지넥스텍도 아직은 돌파를 못했네요. 시가 돌파 못하고 좀 횡보 중. 여기 마이너스 0.26에서 시가가 딱 시가에서 지금 버티고 있네요. 마이너스 510이니까. 그래서 아지넥스텍하고 계속 체크해야 되고, 나머지 거는 특별히 게임주, 이쪽도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들이 그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미국 주식들이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MP하고 덱스터, 어저께 많이 올랐죠. 덱스터가 워낙 바닥권 종목이라 한 5% 정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순환매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70%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라, 지금 이제 로블록스랑 얘네들이 실적이 좀 잘 나오니까 그냥 단기적으로. 그래서 한참 남았어요. 200일선도 한참 남았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뭐 많이 목표가 잡아봐야 한 8,000원대 중반 정도. 근데 얘네들 아예 실적은 없는 애들이니까 좀 단기 대응. MP가 대장주고요. 요새 덱스트까지도 좀 올라가더라고. 단알 이 정도. 다 정말 많이 하락한 종목들. 아래 꼬리 달고 있고, 하나기술, 탑마티리얼도 제가 이틀 전에 선정을 했었는데, 어제 장전 종목인가 그랬죠. 근데 확실히 배터리가 약하니까. 그래도 얘는 제가 선정했던 이유는 혼자만 달라요. 다른 배터리들은 완전히 다 폭락하는데 어쨌든 혼자만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적도 좋고. 그래서 일단은 굳이 하나 선택한다면 장비 쪽에서는, 예전에는 제가 하나기술하고 윤성FNC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제 탑마티리얼, 얘네들 완전히 맛이 같잖아요. 다 역배열이고, 윤성FNC도 역배열이고. 옛날에 진짜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얘도 거의 한 7배 정도 올랐었어요, 올해만. 배터리 장비 쪽 신규 상장 주면서 배터리 장비. 이 정도. 뭐 특별히 눈에 띈 거 없고, 오히려 이런 애들은, 클래시스나 이런 애들은 좀 빠지면 살만한 것 같아요. 요새 너무 많이 올라서.
오히려 이런 애들은 좀 하락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레이도 이제 혼자만 빠지다가 이제 이틀 연속 오르네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 사기는 쉽진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1, 2%도 아니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인데 딴 애들, 덴티움 이런 애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기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래도 혼자 반등이 나오네요. 혼자만 많이 빠졌으니까 혼자만 반등. 한번 좀 크게 눈에 띄는 거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정치인주 한번 볼게요. 아이고. 그 한동훈 씨하고 그쪽은 계속 체크를 해야 돼서, 이준석 많이 빠지네. 윌비스 원래 오늘이 아마 단일가 마지막 날일걸요? 그러면 오히려 이따가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단일가 아닌가? 단일가 아니네요. 어저께까지가 단일가 끝났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누르는구나.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단일가 끝나면은 상승하거든요. 근데 단일가 끝났는데도 이렇게 누르네. 그러면 오히려 이따가 오후에 보기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좀 더 밀려주면 오히려 이런 11선까지 좀 밀려주면 오히려 전 살 것 같아요. 상한가 안 깨면서 11선 정도. 그럼 오히려 한 12%, 13%까지 하락하면 저는 살 것 같아요. 재료가 계속 살아있으니까. 한동훈 씨 관련된 주가 역시나 강하고, 노을과 어제 급등 나온 체시스. 그러니까 이게 텀이 길잖아요. 정치인 테마주는 이게 장점이거든요. 텀이 기니까 중간중간에 눌릴 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여권에서는 제일 대선 후보 중에 강력한 사람이니까. 없고 칩셋 미디어도 계속 강하네요. 칩셋 미디어 이틀 연속 상승이구나. 무상증자 이후에 급락, 제가 이제 칩셋 미디어도 이틀 전에 매수매도방 말씀드렸었거든요. 눌림목 종목.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딴 애들은 다 올라갔는데 혼자만 눌려가지고 음봉 종목으로, 그러고 나서 어저께 15%, 오늘도 또 4%. 가온칩스 괜찮네요. 아직까지는 큰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3%대 상승. 아까 우리 그거 이스페타시스 어떻게 되고 있나? 이스페타시스는 아직 시가 돌파를 못했네요. 그래도 좀 거래량이 붙으니까 한번 지켜볼 만은 할 것 같고, 어제도 그래도 좀 거래량이 어제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좀 반등할 수 있는. 정규 순위 한번 볼게요. 맞아. 웅진도 입고 있었네. 웅진이 어제 신사업 한다고 재료 발생해서 굉장히 마지막에 장막판에 막 급등했거든요. 완전히 장대 양봉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놓쳤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좋죠. 그러니까 뉴스에 보면은 신사업 진출한다고 해서 배터리 사업 한다고 했거든요. 디스플레이하고 공정 확대, 2차 전지 사업을 확대한 기업이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는데, 웅진 말고 작년에도 어디가 뭐 배터리 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급등한 종목이 있었어요. 올해 4월 달인가에. 거기도 한 상한가가 한 4번인가 3번인가 나왔던 종목이 있었어요. 웅진 강하고, 마이크로스 22%. 파신. 네. 11%, 그러니까 저는 아까 6%에서 90% 팔고 10%는 11%에서 팔았거든요. 성격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위지트도 잘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런 애들 안 보거든요. 그린 케미칼 막 이런 애들. 워낙 재료도 막 약하고, 뭐 ESG 막 이런 건데 별로 안 좋아해요. KC 그린 홀딩스도 그렇고. 바이든 때 좀 많이 오르긴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완전히 또 급락이 나와서, 그때는 다들 뭐 환경 하면서 엄청 얘기했던 종목이거든요.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던. 그러니까 얘네들도 제가 보기에는 막 큰 재료가 발생한 게 아니라 그냥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냥 반등 정도. 얘네가 2,000원대 종목이 19,000원까지 갔으니까 한 8배 상승했잖아요. 단기적으로. 이때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막 이때거든요. 11월 달 막 이럴 때. 그때는 뭐 ESG 지표를 주식에도 본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지금 신경 안 쓰잖아요. 저도 그때 그래서 논문을 그 쪽으로 준비했었거든요. ESG 쪽으로. 근데 아무도 관심 없더라고요, 지금. 특별히 눈에 띄는 거는 두산 로보틱스 7%. 아까 돌파했네요. 그래도 아까 어제 말한 대로 덴티움과 똑같은 차트 7% 급등해서 잘 가고 있고, 아지넥스텍은 아직은 기다리고 있고, 다른 것도 눈에 띄는 게 VT도 우리 종목 아닌가요? 화장품 기죠. 네. 급등해서 지금 6%.
이 구간,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규 아마 신고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신고가는 아니고 이제 52주 신고가 나왔네요, 오늘. 왜냐면 그때도 막 여기에서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 그래서 계속 밀렸으니까 여기서 한번 돌파를 못 했었거든요. 이게 월봉 그렇죠. 돌파했으니까 올라가는구나. 일단은 잠깐 코멘트 좀 하고. 아, 마이크로스 좀 아깝긴 하다. VT도 저도 추천날 첫날 샀거든요. 지금 13%네요. 한 주만 팔고. 일단은 HPSP도 반도체 쪽에서는 제가 항상 좋아하는 종목인데 얘도 이제 신고가 직전에 있긴 하거든요. 올해 한번 신고가 나오고 지금 제가 좀 좋아하는 차트가 이런 차트들이에요. 지금 최고가가 39300 근데 여기서 39400 터치하고서 쭉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돌파는 다시 못한 상황이라서 월봉상 보면 일봉상 지금 다시 돌파하려고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만큼 다시 조정받고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그래서 괜찮게 보고 있어요. 신고가 나오면 아무래도 또 상방 쪽이 영업이익률 거의 한 40%대 되는 좋은 종목이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수급도 괜찮네요. 수급 1개월 누적 보면은 한 180만 주 정도 들어가 있고 기관 수급은 좀 줄이고 있고 반도체가 조금 밀리네요. 밀리면은 오히려 이제 좀 기다렸다가 급하게 사진 말고 기다렸다가 이제 오후쯤에 한 2, 3시 제가 보고서 흐름 보고 당연히 반도체가 오늘 조정 받아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일주일 동안 배터리 밀릴 때 혼자만 올랐었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밀리네요. 지수 다 밀리고 에코프로도 다 밀리고 MP 그나마 대장주 MP가 조금 메타버스 가고 있고 이쪽도 그냥 재미없고 아진스틸 계속 시가 돌파를 못하네. 두산 로보틱스 정도만 좀 상승 중. 그러니까 나머지는 유진 로봇도 계속 지금 거래는 붙고 있어서 아마 오히려 오후에 조금 돌파가 나오지 않겠나. 지금 약간 시가 돌파는 했거든요. 일단은 넘어서서. 어차피 여기는 사실 두산 로보틱스 정도만 실적 주고 나머지는 그냥 다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삼성전자 2대 주주라는 좀 특이한 형태고 나머지는 그냥 다 테마주죠. 테마주. 그래서 차트 정도만 보고 차트하고 수급만 보고 대응하는 JYP 반등하고 있고 이쪽도 오랜만에 밀리고 주성엔지니어링도 너무 비싸서 약간만 더 밀리면 좋겠어요. 오히려 전 종가 밀리고서 한 15일선 정도까지만 좀 내려오면 사고 싶은데 어제도 제가 장초에 팔았거든요. 3%대 또 사기에는 또 너무 비싸. 근데 제일 어떻게 보면 주목받는 종목 중에 하나죠. 수급 보면은 엄청나잖아요. 지금 거의 한 2주 연속으로 계속 들어오는. 확실히 정고점 돌파 한번 하니까 그때부터 쭉쭉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 종목들이 단기에 노리기엔 정말 좋아요. 펩트론도 좀 더 하락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직 다시 또 아랫꼬리가 다네요. 비만치료제가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잖아요. 종근당도 계속 좋게 보던 종목이고 오히려 종근당이 지금 사기에는 종근당이 나을 수도 있겠다. 종근당 조금만 사올게요. 왜냐면 이게 종근당은 실적 주고 펩트론하고 인벤티지랩은 그냥 테마주거든요.
종근당은 실제로 이번에 수출 계약을 했잖아요. 기술 수출 계약을 해서. 추사 자체는 페트론하고 얘네가 훨씬 더 빠르게 상승했었고, 다만 이제 동근당은 그 장대 양봉 다시 재돌파 가능성이 있어서 며칠 전부터 좀 사려고 했는데, 오늘도 안 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신용 종목이긴 한데, 그 꽉 차서 못 산다고 메시지가 계속 떠서 제가 못 샀거든요. 오늘도 한번 체크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뜨잖아요. 종목 및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럼 삼성증권에서는 얘네에 대해서 신용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럼 안 사요. 그럼 저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그럼 처음 봤네. 요새 특히나 심해졌어요. 그 연풍 재지 이후로 더 심해졌어요. 가온칩스였고, 아지넥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종목을 한 종목 뭐 상승 종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랑 그 덴티움도 차트 똑같아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패턴이 만약에 성공을 하면은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바닥에서 한번 급등한 이후에 이제 횡보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주가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안 놓치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왜 안 샀냐면 여기 또 신용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신용만 되면은 살 수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중개는 하지만 말씀드리긴 하지만 저는 매매를 신용 안 하면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신규 상장주 제외하고는.
그 정도. 아까 뭐 보셨던 거 중에서 뭐 있었죠? 각각 한 종목씩 한번 흐름 볼까요? 그 추천했던 가온칩스 주셨고 어떤 거셨어요? 저요? 네, 리포트 종목 중에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정리를 해서 각각의 리포트 종목 뭐, 아니면 좀 당전에 보고 있는 종목 뭐 이런 식으로 두 종목씩 딱딱 하는 걸로 하죠. 네네. 저는 인터플렉스 인터플렉스 배터리인가? 아니 뭐지 그 뭐죠? 소프트웨어 좀 기판. 네. 아, 얘는 영풍 그룹이네 얘도. 차트는 잘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여기가 매물대니까 이것만 돌파하면 그래도 단기적인 상승은 있을 수 있겠네요. 다만 이제 거래 대금이 너무 작다. 거래 금액이 지금 66이면은 600, 6천, 설마 6,600만 원인가요? 6,600만 원인 것 같은데 너무 적네요 거래 대금이. 내용이 괜찮게 나와서 어떤 종목 리포트 중에서는 아까 원익 QNC 뭐 괜찮네요. 이 정도 밀리는 건 아니까 그냥 보합 정도니까. 근데 배터리가 다 약세라서 거기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일선 지금 저항 중이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200일선에서 계속 돌파 시도만 하고 있지 계속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일선을 돌파하면 그때는 오히려 저는 볼만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저항 중이니까 저항을 돌파하면 이제 지지되는 거 보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죠. 다만 이제 이 원익 그룹주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매매를 많이 해봤지만 다 별로예요. 솔직히 말하면 원익 PNE, 원익 QNC, 원익 IPS 실적이 좋은 종목들인데도 형편없어요. 지금 주가도 지금 배터리 반도체 막 다 좋은데 이 모양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룹주가 말 그대로 두산그룹주나 우리 포스코 그룹주 이런 건 얼마나 좋아요. 서로 막 시너지 효과 내고. 근데 얘네는 반대로 원익 PNE 막 이 모양이잖아요. 또 초전도체인가 그거 한번 엮여가지고 급등했다가 완전히 또 급락하고. 얘네도 원익 PNE도 제가 예전에 충전주로 저는 좋게 봤거든요. 왜냐면 충전주 중에서는 전기차 충전주 중에서는 그나마 실체가 있거든요. 실제로 사업도 하고. 근데 오히려 테마주인데 실체가 있으니까 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반도체처럼 제대로 된 매출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쨌든 사업을 하고 있다 정도니까 매출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원익 쪽은 보면은 660, 1700, 2800 점점 좀 매출도 증가하고 이런 거 보면은 막 사고 싶단 말이에요. 같은 전기차 충전주인데 근데 보면은 충전주 제가 따로 정리한 게 있어서 그래서 아예 지금은 관심 받게 됐어요. 요새 충전소 관련된 주들도 많이 못 올라서 제가 계속 뒷부분으로 밀리다 보니까 한참 뒤에 있네. 이게 저는 이제 초반에 요새 인기 있는 종목들만 앞으로 좀 당겨 놓거든요. 요새 이제 아예 안 보는 종목들 뭐 에그플레이션, 방위산업, 전쟁, 철강 이런 거 아예 안 보죠 요새. 얘네들도 너무 약해서 제가 올해 예측한 거 중에 유일하게 틀린 게 얘네거든요. 현대모비스하고 여기에서 저는 뚫고 갈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 정고점 흐름으로. 근데 전혀 못 가고 또 여기서 이만큼 밀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전장이 가치주라서 그런가 진짜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현대위아도 매출 되게 좋게 나왔었는데 근데도 여기서 그냥 밀려버리고 그래서 이제 전장은 안 보려고요. 한동안은. 이쪽 다 약하죠 이쪽은. 하나모션이나 이런 쪽들도 제가 이제 사실 이런 사이클 종목을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볼 때는 되긴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20선 돌파 계속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어제 그리고 지난주에 한 번씩은 성공을 했다 또 밀린 거라서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지금 수주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조금씩은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게 되면 하나오션 정도만 나머지 얘네들은 다 차트 그냥 그래요. 다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조선 특히나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 어쨌든 우리가 5개 종목 정도 포트폴리오를 운영한다면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도 있죠. 가치주 하나 정도. 그때 말했던 뭐 금융이든지 조선이든지 뭐 이런 전장도 어떻게 보면 가치주니까 그런 거 하나 정도 한다면은 그나마 후보군 중에서는 하나오션 정도 있어요. 쪽 다 별 볼 일 없죠. 먼저는 뭐 아예 안 보고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재료 소멸이네요. 오늘 오히려 스타링크가 발사하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하락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저께 OCI에서 일하는 분 만났었는데 그분이 러시아 담당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매일매일 러시아 리포트를 보니까 내년 여름 정도에는 전쟁 끝날 것 같다는 본인 개인 견해는 있더라고요. 그 정도쯤에는 끝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은 우리는 관심에서 많이 멀어졌잖아요. 러시아 전쟁이.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쪽 다 별 볼 일 없고. 그럼 현대오토에버는 그래도 꾸준히 관심을 갖는 종목이거든요. 얘는 자율주행이니까 전장이 아니고 어쨌든 거의 유일하게 자율주행이어서 현대오토에버. 얘네들도 많이 지금 가격 대비해서 많이 올해 역사적 신고가가 나와서 이제 한번 급등 나왔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도 뭐 자리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연속 상승. 이쪽은 계속 강하니까 텔레칩스, 칩셋미디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명이거든요. 텔레칩스도 그래서 어저께도 사고 그제도 샀던 거 계속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고, 왜냐면 급등도 있으면서 실적도 있는 종목이라. 어닝 서프라이즈도 또 이번에 나왔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또 뚫게 되면은 또 추가적인 상승이 있겠죠. 지금 쌍봉이니까 쌍봉을 뚫느냐 못 뚫느냐에 따라 또 결과가 달라질 텐데,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워낙 또 실적이 좋으니까. 그리고 칩셋 미디어도 워낙 끼가 좋은 종목이고, 칩셋 미디어가 아마 텔레칩스의 자회사일 거예요. 아마 얘가 더 작은 것 같은데, 최대 주주 보면은 저거 안 봐주네. 혹시 확인되나요? 칩셋 미디어에 종목 정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종목 정보. 왜 안 뜨지? 렉인 것 같은데. 칩셋 미디어가 뭐 회사일 거예요? 나왔어요. 아, 텔레칩스. 그렇죠. 텔레칩스가 뭐 회사고 칩셋 미디어가 아래. 그러니까 주요 주주가 텔레칩스 7.4%잖아요. 2대 주주. 그러니까 모 회사라고 하긴 어렵고, 뭐라고 해야 되나? 투자. 형제 회사? 계열사? 지분 관계니까. 그래서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거든요. 칩셋 미디어가 급등했는데 텔레칩스가 못 가고 있으면 그걸 사고요. 텔레칩스가 급등했는데 칩셋 미디어가 눌리면 그걸 사요. 주격 매수보다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오늘 자율주행 쪽이 확실히 이슈가 좀 있네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최근에 신규 상장한 자율주행주인데 급등한 후에 급락했기 때문에 위치 자체는 괜찮네요. 오늘 그러면 상한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이 정도 위치면은 워낙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래도 시총이 크긴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매출에 비하면 실적이 큰 건데, 그래도 그냥 뭐 테마주로 움직이는 거니까 얘는 실적주가 아니라. 또 요새 또 신규 상장주들이 순환매 돌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도 좋은 종목들은 되게 많은데, 넥스트 칩도 그렇고, 넥스트 칩도 계속 보고 있는 종목. HPS하고 넥스트 칩은 테마주긴 한데 그래도 끼가 되게 좋은 종목이고 계속 이렇게 변동성 주면서 지지해 받고 있는 종목이라, 얘도 내년 중순 정도까지는 신고가 나오지 않겠나. 역사적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모트렉스도 제가 최악의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진짜 실적 좋은데 절대 종목이 못 가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 이때는 한 번 올랐었던 거는 무상증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친 선택 안 해요. 저도 이거 손절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엔 자율주행에서는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넥스트 칩까지 세 종목. 나머지는 다 흐름이 되게 약해요. 뭐 대동기어 이런 애들은 예전에 한번 붐 일었을 때 한번 급등했었다가 다시 지금은 하락했고. 농기계 자율주행이잖아요, 대동기어가. 아까 전기차 충전. 여기 있네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전 항상 대장주를 가장 위로 올리거든요. 특히나 상한가 많이 나오고 이러면은. 휴맥스 홀딩스가 그래도 상한가가 보시면 다 전기차 재료로 상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얘도 종목 정보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도 안 나오네. 얘네가 하여튼 무슨 한국 전기차 어디 하여튼 거기 지분 가지고 있거든요. 한기차 무슨 협회 이런데. 그래서 어쨌든 전기차 충전주 중에서는 제일 좋게 보고, 여기도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한 상태라서 재료가 한 번 정도, 아마 이때가 그거걸요. 뭐 테슬라가 삼성전자하고 아이오닉하고 이런 애들한테도 충전소 같이 뭐 공유해주겠다 이런 기사 나와서 아마 상한가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고 나서 또 밀렸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가 조금씩 모아가기엔 괜찮죠. 바닥은 어느 정도 다지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때문에 계속 재료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뭐 추가 재료 한번 나오면은 또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휴맥스하고 휴맥스 홀딩스가 있는데 특성을 보면은 같은 자회사 모회사 관계인데도 윗꼬리가 엄청 달리잖아요. 이런 종목.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진짜 매매하기도 힘들고 물리면 크게 고생하는. 근데 같은 종목인데도 얘는 상한가가 나오고 훨씬 더 안정적인 흐름이죠. 600억대 소형 주고. 그러니까 나머지 보면은 무슨 S트래픽, 유라테크, 그 원익 QNC도 아마 있을 텐데 아예 빼버렸나 내가? 아 원익 PN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안 봐요. 그래서 휴맥스 홀딩스 정도는 일단 한 주 정도 사서 흐름 정도는 매일 체크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정도면 그래도 많이 떨어진 상태라. 또 테슬라 쪽이 계속 지금 테슬라가 3일 연속 상승일걸요 지금. 그 정도로 일단 아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규장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아까 말한 옹진, 더 ENM 이런 애들은 ENM 얘네가 뭐냐면 그 성인 비디오, 성인 VJ 뭐 이런 거 BJ 뭐 이런 건데 지금 매각 이슈 있어가지고 급락했다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고 나머지도 다 별거 없네요. 프런티어도 자율주행, 위지트는 비트코인, 우리기술투자 비트코인. 근데 이 정도 올랐으면 많이 올라온 거예요. 더 치고 올라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새로운 또 재료가 발생하지 않으면. 나머지 다 별거 없네요. KC 배럴, 뭐 현대오토에버. 그나마 뭐 자율주행 쪽에 좀 수급이 들어왔다 정도. 그러니까 이게 어제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8종목 정도 나왔거든요. 그게 사실 정상적인 장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공매도 금지 이후로는 상한가가 다 2-3종목밖에 안 나왔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만큼 막 수급이 꼬여있다는 상태거든요. 근데 어제 정상적으로 8종목 나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정상장으로 가고 있는 하나의 좀 시그널로 봐서 뭐 현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코스피까지만 한번 볼까요? 오, 양전했네요. 웬일이야. 61선 지지 받고 있고 괜찮네요. 이런만 버텨주면 너무 좋죠. 그럼 2,500만 돌파해주면은 또 안정적으로. 근데 201선은 아직 좀 남았거든요. 201선이 얼마나 남았나 한번 볼까요? 201선 단기적으로는 돌파하기 힘들 것 같아요. 1년 한 6개월 만에 돌파하고 올해 7개월 연속 상승하고 다시 밀린 거라서 또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201선 돌파하기도 어렵고 깨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깨진 거니까. 거의 다 왔네요. 한 3% 정도 될 것 같은데, 3%. 2,500이니까. 한 2%? 2%면 돌파는 할 수 있겠네. 돌파하면 좋겠다. 돌파하고 더 중요한 거는 지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구간이 제가 이제 1월 달에 이제 돌파했을 때 제가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돌파를 한 번도 못 하다가 드디어 여기서 돌파한 거니까. 물론 이게 이동평균선이 시간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대략 이때쯤이거든요. 1월에서 2월 사이에 제가 방송을 할 때 정배열 초입되면서 코스피가 200일선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비중 늘려도 된다라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탈했을 땐 반대로 200일선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이째 때쯤에 제가 9월 15일인가 16일 방송했으니까. 그런 식으로만 사실은 대응해도 좋죠. 그러니까 다 지나고 나서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뭐 여기서 사야 된다 이러는데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공포감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증빙이 된 다음에 살 수 있는 거지. 최소한 바닥치고 좀 올라갔을 때 사는 거지. 아예 막 이 최저점에 막 2273에서 저는 못 산다고 봐요. 그건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요번에 좀 특이하게 보는 유튜브가 있는데 무슨 삼둥인가 뭔가라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조금 그러니까 조회수가 급등했는데 그분이 300억 벌었대요, 주식으로. 근데 지금은 인증 영상은 없어졌는데 하여튼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 자기가 뭐 하락했을 때 근데 그분도 문제가 방송 시차가 너무 커요.
방송을 찍은 날짜하고 한 20일 정도 후에 이게 나오니까 다 솔직히 후행적으로 해석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자기는 분명히 사라고 했고 뭐 자기 PD는 사서 돈 많이 벌었다 이런 내용인데 전 아닌 것 같아요. 지지가 확실히 확인되고서 사야지 괜히 어설프게 가격만 싸졌다고 사면은 내년에 또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르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막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릴 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고 아무리 지금 미국 증시가 좋다고 해도 오히려 미국 증시가 좋으니까 좀 부담스러워 현재는. 그래도 금리가 최정점 찍었다는 시장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연착륙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딱 좋아요. 그렇다고 막 급락하는 장은 또 아니니까.